안녕하세요. 저는 송이수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비영리 커뮤니케이션이고요. 한양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테이지 5라는 카카오 계열 통신사에서 홍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홍보 업무라고 하면 대부분 대언론 활동을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대언론 활동뿐만 아니고 사내 커뮤니케이션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브랜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흔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도 배워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 안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이론적인 것들을 계속 되새기면서 실무를 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브랜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형체가 보이지 않는 어떤 이제 감상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단어인데, 그런 심상적인 것들을 내 물건에서 혹은 내 서비스에서 내 고객에게 어떻게 가시화해서 전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러기는 참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쉽게 우리의 활동을 쉽지 않게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뭐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브랜딩 활동이 좀 힘들게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물건들을 좀 접하고 있죠. 물건들뿐만 아니고 광고도 함께 접하고 있고, 또 이런 물품이나 서비스의 가짓수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고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플랫폼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의 물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좀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브랜드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해요. 브랜드라는 것은 여러 마리 소떼가 있었는데 그 소 중에 내 소가 어떤 소인지 잘 알아보고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한 마리의 소에게 낙인을 찍었다고 해요. 거기에서부터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다른 물건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과 나의 물품이나 서비스가 좀 차별화되게끔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 것이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상으로 와닿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건이 가진 어떤 물건이 태동하게 된 그런 아이덴티티일 수도 있고, 또 물건이 가진 외형일 수도 있고, 또 물건이 어떻게 판매되는지에 대한 고객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다채롭고 많아서 모든 것을 일일이 챙기기가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물품이나 서비스에는 그에 맞는 브랜딩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물품과 서비스가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확고하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가격 우위에 있다든지 아니면 품질 우위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에 같이 공감해주고 굉장히 충성도 높은 그런 고객들을 좀 저희의 고객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브랜딩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조직이 가진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 들 텐데 그 예산을 모두 반영하자니 가격 경쟁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물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소비자들의 구매를 촉진하는지, 그러니까 즉
콜 투 액션을 불러일으키는지는 브랜딩이 결정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브랜드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하면 소비자들은 기꺼이 다른 물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보다 조금 더 가격을 주고서라도 사회적 경제 조직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친환경 비누를 만들고 있는 조직의 상품, 그러니까 그 친환경 비누를 예를 들면 그 친환경 비누가 마트에서 팔고 있는 비누보다 가격이 다소 비쌀지라도 그 친환경 비누를 만드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고객들은 기꺼이 그 친환경 비누를 사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고객 눈에 그런 우리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지, 어떻게 고객 마음에 우리의 가치가 다가갈 수 있는지, 이것들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브랜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브랜딩은 과연 전문가여야만 할 수 있는 걸까요? 브랜딩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전공자여야만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브랜딩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브랜드를 직접 만들고 태동시킨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 아이덴티티를 좀 공고하게 하는 것인데요.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회적 경제 조직 물품이 가진 어떤 브랜드 밸류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생산품과 서비스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회적 가치인데요. 이 사회적 가치는 눈에 보이게끔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결국은 내가 어떠한 사회적 가치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스토리텔링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가 어떤 것일까요? 지금 대부분의 이커머스 제품들은 이미지, 그러니까 사진 혹은 그래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브랜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이미지로는 설명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텍스트로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가진 아이덴티티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들을 다 텍스트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고객들이 과연 그렇게 긴 글을 읽어줄까요? 네, 제가 100번 설명드리는 것보다 하나의 사례로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네, 이 사이트는 이커머스 사이트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경제 조직과 비슷하게 어떤 가치 중심적인 물품을 판매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어떤 물품의 특징보다는 그 물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가치관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스토리로, 텍스트로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잘 알아보실 수 있으신가요? 굉장히 길고 긴 텍스트라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끝까지 읽어볼지 잘 모르겠어요. 한편 조금 다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 이커머스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가치지향적인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이커머스 사이트인데요. 이 물품들을 판매하기 위해 이커머스 사이트가 제작한 영상을 잠깐 함께 보실까요? 이 농사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물들한테 거짓말을 하면 식물들은 다 죽어버리거든. 진짜 양심적으로 재배하려고 노력을 해요. 농사에는 농심이라 그러죠. 주인의 마음이 얼마만큼 넓고 일이 좋냐에 따라서 농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자연에 가깝게, 가장 사람한테 건강하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추구하고 있어요. 누군가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내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해놨겠지. 내가 좋고 내가 먹고 내 새끼 주고. 처음에는 참 어렵게 시작했어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게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농사를 진다고 퇴짜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많이 말렸어요. 밥 빌어 먹는다고. 처음에는 되게 한 2, 3년 정도 고민을 했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귀농을 할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우리가 포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시간이 너무 아까워진다고 갈등은 생겼죠. 저는 좋아요. 재밌고 제가 어쩔 때는 밤 12시까지도 일하고 또 어떤 때는 잠을 안 자고도 24시간도 일하고 그래요. 모든 초점이 저는 사람이라 보거든요. 함께 사는 것과 남을 위해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속이지 말자는 게 내 다지. 내가 먹고 건강하고 내가 먹고 좋으면 소비자들도 먹고 애들을 안전하게 먹일 수 있다는 거.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싶었어요. 많이 생산하기보다는 아주 좋은 물건을 생산해갖고 우리 일반 소비자들한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고 싶어요. 세계에서 최고 좋게. 지금 컨비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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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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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셨나요? 어떠신가요? 이렇게 텍스트 또 영상으로 한 두 가지의 사례를 보셨는데 과연 어느 쪽 물품이나 서비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움직였는지가 궁금한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영상 쪽을 보시고 좀 많이 마음이 움직였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콘텐츠들로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가 점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라이브 커머스란 편집자님 자막 넣어주시고요. 이런 것을 바로 라이브 커머스라고 합니다.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많은 물품을 취급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중에 하나는 바로 N사의 플랫폼인데요. 이 N사의 플랫폼 메인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죠. 어떠세요? 굉장히 여러 가지 물품이 동시다발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통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나의 홈쇼핑 채널에서 하나의 물품을 봤다면 이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브랜딩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